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최근 목요일, 금요일 아니죠. 수요일 날부터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단 3거래일 만에 미국 시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말 그대로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단기 미증시 조정을 뚫고 또 다시 지수의 신고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엔비디아의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는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애플과 TSMC의 동반 상승, 그리고 어제는 메타의 이 엔비디아의 GPU 플러스 알파로 여타 기업들까지 해서 최대 180억 달러의 이 GPU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이제 화두가 되면서, 그러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투자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뜨겁다라는 것을 시장에 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글로벌 자금이 AI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그에 환호하는 흐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대폭등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미국 증시는 신고가 영역에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목요일, 금요일 반등은 했지만 이 철저하게 반도체 종목군들은 좋았고, 철저하게 2차전지 종목군들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반도체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글로벌 자금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지만은 그 외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게 조금 답답한 흐름이죠. 그래서 한쪽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요일 날도 그리고 목요일 날도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돈의 흐름, 돈의 방향성, 돈에 향하는 그 길목을 찾고 쫓아가야 되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데는 특히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1월 말까지 해서 1개월 가입하시면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위주로 계속 종목군들은 잡아 들어갈 계획이며, 틈틈이 제약바이오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가 올해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단타 매매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자, 글로벌 자금은 전부 AI 반도체 올이닝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증시 반도체 폭등과 2023년도 한미 반도체를 이은 대장주가 2024년도 시총상에서 이사가 될 상일지 우리는 한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눈에 띄게 이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라면은 주가의 레벨업도 가능해 보이는 게 이오 테크닉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튜브 댓글을 봤더니 카나리아 바이오 제 탓을 하시는데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사라고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런 걸 남 탓하고 있으니 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잘된 거는 사람들은 다 입을 닫고 잘 되고 괜찮고 그런 거는 다 하고, 안 되는 것만 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러게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형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보면 아주 뜨겁게 상승이 나왔고요. 뜨겁게 상승이 나왔죠. 지수도 나스닥이 1%대 이상, 거의 1점 몇 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4%,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2%, 다우라든지 S&P 500도 뜨거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양호한 흐름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파생 시장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위아래 지금 난리도 아니고 급등락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얼마 전에 풋은 10이었습니다. 이거 10.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점 몇,
보시면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사실 국내 증시 지수 차트로만 보면 시가 갭을 높게 들었죠. 높게 캡을 들고 시장 지수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리면서 떨어졌는데, 그 갉아먹는 구간 동안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매수 기회가 됐던 게 금요일날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떨어진다고 잡아서 물려버리는 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 엔비디아로 인한 바닥권 반등에 TSMC 실적에 환호하고 메타 12조 구매 준비에 폭발했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가 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글로벌적으로 중동발 이슈, 대만 총통, 미국 트럼프 부각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AI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부 미국 기업이 리딩하고 있으며 오픈 AI,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애플의 앱스토어 탄생 이후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된 애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평을 하니 시장의 상대 강도가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메타의 이 12조 배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돈을 천문학적으로 이쪽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이 단순하게 기업들에서 끝날까요? 국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될 정도의 흐름이다. 과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전쟁을 많이 했죠. 유럽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조금을 줬고요. 중국도 최초 산업을 확장시키고 지금 이 전기차 보급률이 2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이제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20%대까지 만들 때까지 공격적인 보조금을 중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에 많은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주었고, 그로 인해서 자국의 CATL이라든지 BRD까지 해서 배터리 밸류체인이 굉장히 성장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6에서 7%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미국만 보조금을 주는 거죠. 미국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장이 미국인데요. 최근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속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간 또 양극재 기업들, 사실 광물과 연동되는 부분에서 리튬에 의한 이 판가 상승이 많았었는데요. 리튬 광산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의 추가로 뭐 자고 일어나면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지난 연초 단기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쌍봉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돌파가 나왔네요. 그러면 상단 채널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으나 이때는 채널을 그려서 추세대 상단을 봐야 되며 그 이후 흐름을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신고가 치는 종목군들 흐름 쫓아서 같이 방향성 맞춰서 가는 게 한결같이 움직이는 방법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지수는 정확히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이 4개가 올라갑니다. 다른 쪽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공통점,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의 테슬라 제외 전부 다 올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관련 광물 또한 신저가를 지속 경신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류를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번 주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급락 이후 목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으나 주적으로 별로 뜨뜻미지근한 기분이 많이 들죠. 그건 2차전지 종목들이 못 가서이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못 가서 그렇습니다. 반면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애플 비전표로 일정에 맞춘 흐름 등은 양호하고 이 흐름이 다음 주도 변함이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체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딱 이 안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NKM이 8천억 가량의 단기 상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항상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대량의 물량들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죠. 어느 시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신고가 13만 6천 원을 이탈할 때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물량을 일부 줄여놓고 보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뭐 다 팔기 그러면은 일부 남겨놓고 가는 게 맞겠죠. 또 조정이 깊어지면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반등하고 다시 신저가, 그리고 LNF는 상승을 했는데 그때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 공시를 띄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에코프로 BM도 아마 실적 쇼크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오겠냐,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주가의 상승의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쉬는 구간이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발표 이후 이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여전히 엔캠 볼 거고, 에코앤드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네요. 애플 비전 프로로 당연한 매진, 이건 당연한 결과이고요. 이 기대감에 월요일 종목군들 갭을 든다면 추격 매수는 비추, 그 이후에 눌림목은 괜찮겠다 정도. 반도체 섹터는 제주 반도체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작년에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TSMC의 이 퀄테스트 통과 이슈 이후 납품 계약이 나왔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TSMC 두 글로벌 빅 파운드리, 빅 반도체 회사를 다 잡은 회사인데, 사실 이제 뭐 일본의 디스코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디스코가 워낙 위대한 기업이고 잘하는 기업이고 40조가 넘는 기업이 뭐 이오테크닉스 2조짜리 기업과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이오테크닉스 자체가 이제 레이저 이 커팅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점유율도 세계권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60% 이상의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은 항상 좋다. 이런 기업들의 신고가를 돌파하고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의미 있는 상승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요일날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밀렸네요. 다 밀리면 뭐 종목을 이제 종목 간 종목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종목이 같이 예를 들어서 A가 최고의 종목인데 그건 내가 보유한 게 B예요. 최고의 종목이 많이 밀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사겠습니까? 그 최고의 종목을 사는 게 나중에 우리가 들고 있는 심리적 안정적인 판에서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 교체도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장 완전히 시장이 명확하네요. 명확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반도체 계속 봐야 된다. 반도체 안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만 지속적으로 봐라. 2차 전지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반등은 실적 발표, 실적 쇼크가 난 이유를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파드리고는 싶은데요. 이 그 현금 흐름표를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유상증자 가능성이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다. 에코프로와 LNF 두 종목 현금 흐름이 두 종목 다 너무 좋지 않네요. 그런 점들, 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고,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HBM 관련주들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 AI 공공 부분 AI로 인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많은 종목군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회원님들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밀리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종가 매수 괜찮아 보이고,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도 종가 매수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됐을 거예요. 시장은 그 월요일날은 미 증시가 갭을 많이 뜨기 때문에 갭 뜰 때 들어가는 것보다도 갭 뜨고 나서 물량 소화하고 움직일 때 종목군들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 보면은 다
AI 관련주, AI 관련주라든지 뭐 한동훈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다 올라간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네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 보면, 지수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아, 코스닥 왜 이렇게 반등 못해? 이렇게 좋은데 0.2%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를 보잖아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도 이 지수단에서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 영역이 아닌데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은 신고가다라는 거, 지수 대비해서 강한 게 반도체다. 그럼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주도 섹터가. 그럼 반도체가 주도 섹터고,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2차 전지가 돌파를 해 버리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을 봐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가 주도니까 반도체만 올라가면 이게 신고가를 치고 아마 갈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하되, 지수가 빠졌을 때 지수보다 강한 반도체를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것 같다. 워낙에 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시총이 많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국채금리 상승과 이 여러모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연됐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연됐으면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 좀 늦어질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템포를 좀 늦춰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될 거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빠졌을 때 반도체 잡아라. 빠졌을 때 반도체 잡아라. 반도체 잡고, 많이 빠져서 낙폭이 크다. 그러면 그때 시총 상위 종목을 잡아라. 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 많이 급락했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도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레버리지도 바닥을 좀 찍고,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뭐 단기에 반등은 했는데, 사실은 레버리지를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삼성전자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런 122평선에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그럼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십시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죠. 이 상승 추세선을 제가 잘못 그려놨는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대충 이어서 이렇게 딱 올려보면요,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돌파했으니까 이렇게도 그려보면은 대충 얘가 어디까지 갈지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채널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건데, 이 박스 투 박스다라는 관점에서 박스 투 박스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빠르긴 해요. 가파르긴 해요. 주가가 항상 가파르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근데 그 탈이 날 때는 다 같은 패턴을 그리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돌파가 나왔으니까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돌파하면 항상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마디의 크기만큼, 하나의 마디의 크기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그 마디보다 더 올라가면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 나오면 항상 급락이 따른다. 뭐 이런 정도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되겠네요. 일단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미국 시장 이슈에 의해서 갭이 높게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월요일날 갭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갭 들고 출발할 거고, 삼성전자도 갭을 들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이 중소형주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반등을 하는데, 한미반도체로 반등을 하는데, 얘보다는 이오테크닉스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죠.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 일단은 완벽하게 돌파는 했는데요. 돌파는 했는데 외봉 돌파기 때문에 이런 흐름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때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하고 이런 눌림목 구간을 이렇게 좀 주고 나서 음봉 보이고 이 음봉을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진정하게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눌림목에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 엄청납니다. 엄청난 흐름이네요. 이 쌍봉 구간을 악성 매물대를 돌파해 버리니까 시세가 더 나왔고요. 이 끝은 모르겠는데 투매 심하게 나오면은 얘는 매매를 저는 꼭 할 겁니다. 얘는 꼭 매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IT, 얘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죠. HBM 관련해서 종목군들 여전히 세고, 그 다음 이오테크닉스 했고, 그 다음 뭐 월드엑스, TLB 뭐 이런 소재 쪽도 나쁘지 않고요. 리노공업도 올라왔고, 메커스가 PIM으로 좀 올라왔는데 AMD 공식 그 자일링스 대행사죠. 자일링스 관계사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뭐 거래가 좀 많이 터졌는데 상 가고 나서 이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고 나서 시간에 좀 밀렸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되고, 바닥권에서 상한가 돌파 상한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조정은 좀 보이고 반등은 하겠다 정도 생각이 좀 보고요. 자, QRT도 CLX 뭐 HBM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복합적으로 좀 엮어가지고 연 이틀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고 했었나요? 좀 이렇게 해서 상한가 했었는데 여기서 물량 다 털려버려가지고 보지는 좀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힘을 모았던 자리가 21,000원, 21,500원 뭐 이런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자리들 내려온다면,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좀 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돈이 많이 터진 구간에서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급등주 단타 노리는 분들은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봐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이스트소프트, 더존비전 정부의 일정이 한몫 단단히 했는데요. 이 공공 AI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 AI 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더존비전 이 을지 사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좀 올라왔는데요. 정책 테마로 엮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 일단 얘도 단일가 지정 예고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좀 밀리겠죠. 시가총액 좀 높고요. 그래도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더 좋은 비주얼도 봐야 되고, 이스트소프트는 장 막판에 상한가 간 거는 이 한동훈 전 장관 사진이 나오면서 이스트소프트와 이야기하는 게 나오면서 올라와서 일단은 단기 많이 올랐다. 여기서 뽑으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이제 보유자 영역인 것 같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올라왔다 또 조정받고 조정 깊으면 또 다시 움직이겠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종배를 뭐 키움으로 말고 다른 계좌로 조금 들어가서 일단 시간 외에 팔아버렸는데요. 예,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똑같이 지금 한글과 컴퓨터나 마찬가지로 오픈 AI CEO 방안을 앞두고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 급등이라 최근은 이런 강한 종목, 피라미딩 하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다른 거 없이 그런 의미에서 뭐 마음 AI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있는데, 사실 후발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갈 때는 장중에 재료를 터트려야 됩니다. 재료를 예를 들면은 뭐 삼성에서 AI 관련주로 뭘 한다, 가우스를 하는데 뭐 솔트룩스가 참여했다든지 마음 AI가 참여했다든지 이런 이슈가 붙어준다면은 일단은 삼성과 엮여있는 솔트룩스와 마음 AI가 움직이는 거고, 최근에 아마존 이슈에 의해서 포시에스가 움직였죠. 그러면은 뭐 아마존 이슈가 터졌을 때 포시에스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군들 다 뽑아놓고 연구하고 종목을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파인 튜닝, 디지털 라벨링
이게 파인 튜닝, 디지털 라벨링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조금 제가 생소했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관심은 갔는데요. 이 구간의 매물이 좀 거세서 또 오후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는 못하고 돌파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5만 원 넘었을 때 매도는 다 하고 여기서 종가에 살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안 사고 넘어갔어요. 이 종목은 살까 말까 하다가 좀 안 사고 넘어가고, 크라우드웍스는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이라 당연히 돌파 봤으면 괜찮은 종목이었다. 그리고 MP 맥스터, 그러니까 MP 4바이퍼죠. 갭 뜰 텐데 아직까지는 AI에 비해서 이 메타버스 쪽은 그렇게 센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제약 지속적으로 빠지죠. 반등 나오고 저는 다시 빠질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만 본다면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셀트리온 자 빼면은 그냥 단순 유통 기업이잖아요. 유통 기업이 5조의 시총은 좀 과했고, 얘는 저는 특별히 매매할 생각이 1도 없는 기업인데요. 레공캠 바이오가 참 굉장히 좋은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지금 고점 찍고 1조의 현금이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었다 라는 거,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이거 악성 매물대가 하나 생겨서 이 이후부터 쭉 밀리는데요. 이 투매가 발생을 하고 뭐 122평선이라든지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자리까지 만약에 밀려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떨어져서 밑에서 살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좀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편하게 물량을 팍팍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좀 확인을 뭐 양봉 도지라든지 캔들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차전지 종목군들 뭐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져 버리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야 뭐 저는 정말 안 좋게 봤으니까 계속 뭐 밀릴 거다 뭐 노래를 불렀으니까 뭐 더 밀릴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쪽 잘못 말씀드리면 흔히 말해서 희망 고문이 돼버리죠. 희망 고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심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로봇 쪽 뉴로메카 견조하게 조정받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약간 날씨가 또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시장 다행히 조정이 더 오래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본격 나오는데, 다음 주도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체 종목군들 다 좋은 불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